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창 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부부가 각각 다른 저수지에서 보도블럭을 매단 채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남편은 2월부터 실종됐는데 가족들은 5개월이 지나서야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실종 신고 다음 날 아내도 거창과 가까운 합천의 한 호수에서 발견됐습니다. 숨진 아내가 남긴 유서와 부부의 실종 신고를 한 큰딸이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셋째 주 채널 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거창한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와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딸기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생산에서 재배, 유통까지 농부의 정성을 담습니다. 앞으로 거창한 딸기는 FTA에 대비해 시설 현대화, 딸기 산업밸리 조성 등 거창만의 고품격 딸기 재배 시스템을 도모할 것입니다. 선진 거창 농업을 이끌어 나갈 거창한 딸기. 농업인들의 굵은 땀방울로 이뤄낸 결실. 명품 거창한 딸기의 경쟁력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박차를 가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친환경 명품 거창 딸기. 이제 오감으로 느끼세요.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북상체육회가 제71주년 광복기념 면민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북상면체육회는 8월 15일 광복 제71주년을 맞이해 면민체육대회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동희 거창군수와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 조선재 도의원 등 많은 내빈과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북상면 풍물패와 북상초 풍물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체육행사와 어울림 한마당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체육행사에서는 족구와 윷놀이, 게이트볼에 각각 마을 대표 선수가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어울림 한마당 노래자랑에서는 마을당 한 사람씩 참가해 흥겨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양동희 거창군수는 축사에서 올여름도 큰 자연재해 피해 없이 북상면이 무탈하게 보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제32회 주상초등학교 총동문회가 열렸습니다. 2천여 명의 동문과 선후배가 참석했습니다. 거창군 주상초등학교에서 13일 제32회 주상초등학교 총동문회가 열렸습니다. 강석진 국회의원, 조선재 도의원, 변상원 군의원, 이홍희 군의원, 김윤택 함양군의원 등 많은 내빈과 동문 선후배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내빈 소개와 축사, 공로패 전달, 기수별 노래자랑 순이었습니다. 주상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는 류영수 채널경남 회장은 이날 직접 사회 진행을 맡았습니다. 류영수 회장은 우리 동문들과 주상 군민들의 과분한 애정과 사랑을 항상 감사히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명섭 주상초등학교 교장은 현재 모교는 학생 수가 적지만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질 일꾼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추억의 모교를 찾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함양군에서 2016 정자문화와 함께하는 함양 서각회전을 개최했습니다.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2016 정자문화와 함께하는 함양 서각회전이 열렸습니다.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생동감 넘치는 나무에 역동적인 글씨로 조각한 수준 높은 서각 작품들로 구성됐습니다. 함양에서 활동하는 프로 작가와 신진 작가를 비롯해서 거창과 산청, 창원 등지에서도 31명의 작가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김원식 함양서각협회장은 서각이라는 장르가 정자와 깊은 관련이 있어 전시회 제목에 정자와 함께한다는 수식어를 넣었다며 서각 애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전시장을 찾아 선비 문화의 정수를 감상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함양군에서 사랑의 집 제64호 입주식이 열렸습니다. 어르신의 오래된 집을 허물고 따뜻하고 안락한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함양군 안희면에서 16일 사랑의 집 제64호 입주식을 열었습니다. 교동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지역봉사단체와 주민들이 안락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르신의 집은 지은 지 수십 년이 지나 낡고 협소해서 비만 오면 물이 새고 6명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사정을 전해들은 안희면 자원봉사협의회와 관내 지역 주민들이 총 사업비 2,500만 원을 들여 한 달간의 공사 과정을 거쳐 욕실과 거실, 방 2개가 갖춰진 집을 마련했습니다. 임창호 군수는 인사말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집을 건설한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중 이혈 건강요법 학회가 거창군 삶의 쉼터 복지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혈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한중 이혈 건강요법 학회는 16일 거창군 삶의 쉼터 복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이혈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한중 이혈 건강요법 학회 이헌중 이사장은 귀를 통해 건강을 알 수 있다며 복지 노인들의 불편한 곳을 물어보며 진단해 나갔습니다. 한편 이혈 상담학에서는 귀를 통해 모든 질병의 진행 상태와 정서, 인간관계까지 추측할 수 있다며 이혈요법을 익히면 우리 몸에 신경을 쓰게 되고 새로운 건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거창지역 건축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축사는 재등기부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은 18일 거창지역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인 거창군수와 도시건축과 공무원, 박용수 거창지역 건축사회 회장을 비롯한 소속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거창지역의 도시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건축 민원에 대한 건축사 상담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무료 건축 설계,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이 주요 사업입니다. 두 기관은 향후 세부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다양한 건축 행정 서비스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용수 회장은 거창군의 소통 행정과 적극적인 노력에 공감해서 거창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건축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거창군 협의회가 도덕성 회복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회원과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거창군 협의회는 19일 거창 종합사회복지관 대회실에서 도덕성 회복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정만수 거창군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강연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이 대세다라는 주제로 열정적인 강의를 한 최효석 바르게 살기 중앙회 명예회장은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국민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양동인 거창군수는 축사에서 도덕성은 국민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며 도덕심을 높이고 부패 없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전했습니다. 제28회 거창국제연극제가 폐막식을 끝으로 18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제28회 거창국제연극제가 18일간의 장정을 마치고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연극제는 4개국 26개 극단이 참가하고 품격 높은 작품들이 엄선돼 예년에 비해 작품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폐막식에서 이종일 집행위원장은 자연과 인간이 연극으로 하나가 된 거창국제연극제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면서 날씨, 관객, 연극의 힘이 삼위일체가 돼서 독보적인 축제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거창군의 연극제 지원 포기 선언에도 역대 최대의 유료 관객의 기록을 남기면서 성공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거창국제연극제는 일반 주민들의 자축하는 향토축제가 아니라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를 돕는 축제임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거창중학교에서 제23회 사과골 고제면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지역민과 출향인들의 화합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거창중학교 고제분교에서 13일 한마음 체육대회와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지역민과 출향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진 국회의원과 조선재 도의원, 이 지역 출신 변상원 의원과 이용희 군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마을별로 나눠 다양한 운동 경기와 노래 자랑이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에게는 푸짐한 경품을 추첨해 제공하는 등 나눔의 정까지 더하는 알찬 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됐습니다. 최인식 면장은 고제 면민들 간의 화합과 협동심이 굉장히 뛰어나다며 행정에서도 고제면의 발전과 고제 면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과골 고제면 체육대회는 매년 8월 15일을 전후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고제면민과 출향인들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행사입니다. 위천면에서 광복 71주년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위천면에서 8월 15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위천면민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동인 거창군수와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 조선재 도의원 등 많은 내빈과 주민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광복을 기념하고 동시에 출향인들이 다시 고향을 찾아와 함께 체육대회를 즐기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재경 향후회 회장은 고향을 위해 참석했다며 경품 추첨 상품 대상인 김치 냉장고를 기부했습니다. 위천면 강국희 면장은 축사에서 이번 체육대회는 면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라며 면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국제사회 제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과 핵실험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8월 셋째 주 채널 경남 종합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태고의 신비가 감도는 거창의 산들입니다. 외부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유입되지 않는 청정 1급수의 발원지 거창. 맛과 향 모두 최고를 자랑하는 거창 사과입니다. 공동 브랜드를 통해 제품의 품질 관리는 물론 농부의 정성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키워낸 거창한 사과. 우리 가족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이제부터 거창한 사과입니다. K-POP 동전 노래 연습장. 120평의 대규모 최신 시설, 40개의 다양한 크기의 방에 최신 TJ 반주기 완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K-POP 동전 노래 연습장은 거창 로타리 근처 신전 떡볶이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거창읍 주상면, 주상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김부잔의 가마솥 돼지국밥. 돼지국밥 정말 맛있어요. 가마솥 돼지국밥 맛있어요. 우리에게 친근한 음식인 돼지국밥. 경상도 지역 대표 음식이며 동시에 담백하고 구수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순댓국밥 먹고 있습니다. 네, 맛이 어떤가요? 국물이 되게 개운하고요. 시원해서 네, 제가 네. 추위를 많이 타는데 먹고 나면 몸이 확 풀어지고 좋습니다. 돼지국밥 너무 맛있어요. 돼지국밥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뼈와 돼지뼈를 오랫동안 고아 뽀얀 육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소금과 밀가루로 깨끗이 씻어낸 돼지고기를 넉넉하게 올리고 마지막으로 콩나물을 올려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앴습니다. 진한 육수에 부추와 새우젓 등 내 입맛에 맞게 고명을 얹으면 드디어 맛있는 돼지국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밥은 그 국물이 전혀 싱겁지 않고 구수하고 깊었으며 뚝배기 속 한가득 들어있는 고기는 담백하지만 푸석하지 않고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고소했습니다. 장터에 나온 사람들이 따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던 소박한 음식답게 돼지국밥과 함께 나오는 반찬도 김치와 깍두기, 깻잎 정도로 단출합니다. 순수 국산 고기만을 이용해 조리한다는 이곳 음식점에서는 돼지국밥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물이 이거 소고기 머리로 해가지고 네. 얼큰하니 네. 너무 이런 그 다른 돼지국밥하고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든든합니다. 맛이 어때요? 아, 네,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네, 드디어 제 앞에 맛있는 돼지국밥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구수하고 개운한데요. 특히 이 콩나물이 들어가서 굉장히 얼큰하고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육수가 정말 개운하고 구수하고 맛있거든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아, 저희는 소뼈하고 돼지뼈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합니다. 네, 보니까 가마솥에 끓여서 그런지 좀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간판 자체가 가마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가마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집에는 이 콩나물이 안 들어가는데 이 집에는 특별히 또 콩나물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우연히 이제 콩나물을 한번 사다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손님들 주보니까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메뉴에 다 콩나물을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콩나물이 들어가니까 이 국물도 더 시원하고 또 아삭한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콩나물은 좀 해장국에도 또 좋다 하잖아요. 그래서 술 드신 분들도 네. 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김부자 돼지국밥 드시러 오세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바람도 잠시 숨을 고르다 가는 곳, 세상의 온갖 시름을 잊게 하는 비경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곳, 바로 거창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을 지키는 거북이가 죽어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는 거북바위. 흐르는 물이 마치 눈발이 흩날리는 것 같은 곳, 분설담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선들이 논일던 곳, 사선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먹게 합니다. 역사가 흐르는 시간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황산마을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16세기 초 신씨 일가가 터를 잡은 이후 오늘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고택마을입니다. 거창은 먹을거리도 참 풍부한데요. 쑥을 먹인 건강 한우인 애우. 신이 내린 선물 포도가 알알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365일 멋과 맛, 그리고 흥이 넘치는 행복도시. 바로 거창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거창입니다. 얼쑤 좋다 지화자.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죠?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경남 거창에는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거창에는 뭘 먹는 소가 있다? 거창소는 뭐 좀 특별하고 뭐야? 도대체 뭘 먹는다는 걸까요? 제가 전공이네. 쑥을 먹은 소가 있다.
쑥이요? 그렇습니다. 경남 거창에는 쑥을 먹는 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와, 지금 저희 눈앞에 펼쳐진 모습, 이거 혹시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아닌 거 맞죠? 말로만 듣던 방목의 현장입니다.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 뜯어먹고 있는 저 소들이 바로 거창의 문화유산인 쑥 먹는 한우 애우 되겠습니다. 우와, 소들도 저희가 반가웠는지 다가와서 인사를 하네요. 거창에서 소한테 쑥을 먹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쑥에는요, 항암 및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쑥을 먹은 소 애우는 고소한 맛을 내는 올레린산 함량이 무척 높다고 하네요. 사료는 쑥을 완전 배합 사료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바로 이게 쑥을 넣은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먹은 소는 두뇌 발달에 좋은 DHA 성분이 다른 한우보다 월등하게 많고요. 일반 한우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와, 맛있게 먹는다. 애우야, 쑥 들어간 사료 많이 먹고 쑥쑥 커야 돼. 뭐 알았어 형, 쑥쑥 끓게. 그렇다면 과연 애우의 맛은 어떨까요? 경남 거창의 자랑, 쑥 먹인 한우의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맛보러 가지 않을 수 없겠지요? 우와, 저 육 좀 나오는 것 좀 보세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입에 씹으면 그냥 몸에서 쫙 빨아들이는. 이게 거창 우리 애우 한우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남 경남 파이팅! 전남 경남 파이팅!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 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 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 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 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골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